자, 오늘은 직방 복습을 좀 해볼게요. 일단은 항상 얘기하지만 이 도형계 방정식 부분들은 이제 그래프가 이제 그려지지 않으면 문제가 되죠. 크게 보자면 처음에는 직방을 어떻게 유도를 했죠? 우리 소희야? 기억나? 직방 유도하는 거 혹시 기억나? 직선의 방정식 유도할 때 그 맨 처음에 배우는 게 한 점과 뭐가 주어졌을 때 유도했죠? 기울기가 주어졌을 때 유도를 했다 그랬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본적인 뭐 유도는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가 자취의 방정식은 잘 배우지 않지만 대부분의 증명이 자취의 방정식을 따라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취의 방정식을 내가 뭐 교과서에서 암묵적으로 다루진 않지만 증명을 위해서 자취의 방정식 개념을 좀 설명을 해줬었던 거란 말이야. 이게 이해를 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걸 암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에서는 어떤 게 일정하다는 걸 통해서 유도하냐면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의 기울기가 어떤 점을 선택하든 일정하다, 일정하지 않다? 일정하다. 그거를 통해 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을 유도했었고, 나중에 이제 나오게 되는 원의 방정식은 원 위에 있는 모든 점과 원의 중심과의 거리가 일정하다. 그걸 통해서 이제 원방을 또 유도를 하거든요. 근데 뭐 중요한 거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정해야 돼. 이게 변동이 없어야 돼. 보통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뭐 직선의 방정식이나 이런 것도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때 얘기했지만 한 점을 지나간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직선의 방정식 진짜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직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어요. 진짜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기울기가 m 값으로 정해졌다. 기울기가 이제 m으로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이 위에 있는 모든 점을 우리가 뭐라고 나타냈죠? P점이라고 주고 그게 한 점만 나타내는 게 아니니까 이 P점을 뭐라고 정했냐면 X, Y라고 정했죠. 왜냐면 한 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방정식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좌표 하나만 나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했었고 이 위에 있는 모든 점과 이 점과의 기울기가 항상 다 뭐로 일정하죠? M 값으로 일정하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점이랑 얘랑 기울기가 다 일정해요. 절대 변동하지 않습니다. 직선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 기울기를 구하는 우리가 너무 중요해요. 기울기. 엄청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기울기는 고등학교 수학에서 미친 듯이 중요해요. 우리 형준이 기울기의 정의가 뭡니까? X 증가량 어우, 아주 잘하셨어요. 제일 이제 수학 못하는 애들이 뭐 기울기의 정의가 뭐냐면 뭐 기울어진 정도요, 뭐 이런 헛소리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이제 기울어진 정도는 어떻게 알 수가 있냐? 그러면 이제 잘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있겠지만, 그럼 이제 곤란한 거죠. 수학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x 증가량 분의 이게 x 증가량이죠. x 빼기 x1, y 빼기 y1. 이게 m 값으로 이 모든 xy에 일정하다. 그 다음에 이제 양변에다가 x 곱하기 x-1을 양변을 해주면 여기서 드디어 원방이 나는 게 아니라 직방이 나오죠. 이게 유도죠. 이게 유도예요. 이게 직선의 방정식을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도 있고 이제 여기서 이제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면 직방을 유도할 수 있고 또 어떤 경우가 있죠? 재호야? 두 번째는? 두 점. 두 점 찍으면 뭐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뭐 x1, y1이라고 두고 얘를 x2, y2라고 두면 뭐 기울기만 여기서 구해가지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이게 두 번째고 그 다음에 이제 직선의 방정식 그릴 때 어느 두 점을 제일 우리가 많이 찾았냐? 직선의 방정식 그릴 때 가장 많이 찾는 두 점이 x절편과 y절편이었단 말이야. 그래서 x절편과 y절편으로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 모양도 있었어요. 왜냐면 그래프를 그리기 하기 쉽게 해서. 그게 어떤 모양이었죠? 우리 소희 기억나? x절편과 y절편을 나타내는 직선의 방정식 모양. 뭐 이런 거였죠? x절편이 a고 y절편이 b였을 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우리가. 그래서 얘는 그래프 그리기 제일 쉽게 하기 위해서. x 밑에 있는 게 x절편이에요. 이렇게 나타내면 곧바로 찍어가지고 좌표평면에 x절편, y절편 찍어서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었죠. 근데 뭐 얘는 뭐 이렇게 그
그 얘기가 120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선이 하나 나올 때는 이 셋 중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무조건. 뭐 다른 게 없죠. 직선 하나만 나오면 좀 심심하니까 이제 직선이 몇 개 등장하죠. 그 다음에 한 개만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개가 나오면서 엄청나게 중요해지죠. 특히 이 두 직선의 위치 관계는 몇 가지가 있냐, 우리 수민아. 두 직선의 위치 관계 몇 가지 있죠? 한 점에서 만날 때가 있겠고요. 평행할 때가 있겠고요. 일치할 때가 있겠죠. 당연하겠지만 뭐 일치할 거는 뭐 낼 게 거의 없죠. 딱 한번 얘기해서 그러면 이 한 점에서 만날 때 그 중에서 언제가 되게 중요합니까? 고등학교 때 언제예요? 우리 소위 수직으로 만날 때. 이 수직으로 만나는 게 진짜 많이 나오죠. 왜냐면 고등학교 1학년 처음 배운 개념이요. 한 점에서 만날 때, 특히 수직으로 만날 때 이거 이번 시험 때 아마 나올 확률이 99.9%라고 봅니다. 안 낼 리가 없어요. 그리고 이 교점을 구하는 방법은 다 알겠지만 두 직선을 어떻게 하면 되죠?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면 교점을 구할 수 이게 교점 구하는 거는 고등학교 내내 미친 듯이 나와요. 그냥 뭐 거의 밑으로 깔고 들어간다고 생각해요. 연방은 그냥 밑으로 깔고 들어간다. 이렇게 평행한 경우에는 뭐를 많이 물어봤냐면 일반적으로 두 직선 사이에 거리를 많이 물어봅니다. 이거 구하는 것도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거 혹시 우리 지혜가 뭘로 구했는지 기억나냐? 평행 직선 사이 거리 구할 때 어떻게 구했는지 기억나? 여기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이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쓰면 된다고 했죠. 그래서 그림만 봐도 내가 뭐를 배웠었고 어떻게 구했는지가 머릿속에 다 그려주셔야 돼요. 그게 개념인 거예요. 안 그러면 개념이 머릿속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항상 얘기하지만. 그래서 그림과 같이 머릿속에 넣어야 되는 거고 얘는 뭐 나올 일이 거의 없죠. 일치하는 거 뭐 낼 게 없잖아. 심심하잖아요. 아니야? 뭐 낼 게 있어요?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보면 뭐 직선 3개짜리 나와가지고 뭐 삼각형이 되네 안 되네 뭐 이런 것들도 내가 조금 설명하긴 했었었죠.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뭐 직선 여러 개 나오면 끝났어.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점과 직선. 가장 대표적인 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되겠죠. 여러분 다 알겠지만 그래서 이것도 암기하지 않으려면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구하는 거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어떻게 구하는지가 다 저장이 돼 있으셔야 돼요. 이게 기본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구한다고 했냐면 이게 이 점하고 직선 중에서 그 거리는 어떤 거리냐면 가장 짧은 거리. 수직으로 만날 때 가장 짧은데 이때 이 거리를 구하는 거고 이거를 구하는 방법은 이 한 점과 수직한 기울기가 있으니까 이게 직방이 나와요. 직방을 두 개를 통해서 교점을 구합니다. 그럼 점과 점 사이 방식 쓰면 거리가 나옵니다. 이거를 매번 하는 게 귀찮으니까 뭐를 만들었다? 공식으로 만들었다. 그 공식으로 만든 게 그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공식만 아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당연히 뭐 수학을 잘 못하겠죠. 왜 저게 나왔으며 저게 왜 귀찮아서 어떻게 공식으로 만들어졌는지 다 이해하고 계셔야지만 나중에 응용 문제를 풀 때 응용이 자유자재로 되는 거예요. 근데 뭐 공식만 열심히 외워봐요. 아무 응용도 안 돼요. 뭐 그런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문제를 같이 한번 봅시다. 뭐 기타 뭐 자세한 내용들은 문제 풀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487번에 보면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 1을 지나고 X축의 양의 방향의 이루는 각의 80도다. 가장 기본적인 문제죠. 한 점이 주어지고 기울기가 주어진 경우인데 이게 지금 탄젠트로 준 거죠. 탄젠트로 준 건데 여러분들이 이게 탄젠트 60도를 모르더라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 보세요. 그림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요. X축의 양의 방향이 이쪽이에요. 60도를 이루면 돼.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60도인 거야. 그림으로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뭐 외우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 양의 방향하고 60도를 이룬다. 이 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가 내가 직각삼각형만 이렇게 하나 그려서 만들면 다 알겠지만 여러분들 이 변의 길이에 비해 다 알 거 아니에요. 직각삼각형 만들면 여기 30도니까 30도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몇이죠? 1이죠? B가? 60도에 대응되는 변의 길이가 뭐죠? 루트 3이죠? 여기서 이제 기울기가 나오죠. x 증가하는 분의 y 증가하는 게 1분의 루트 3이니까 기울기가 뭐가 된다? 루트 3이 된다. 뭐 이런 것도 다 외울 필요는 없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외워본 적이 없어요. 다 그래 배워가지고 아 기울기가 그렇게 나오겠구나. 그럼 공식을 잊어버린다고 까먹을 확률이 없어요. 근데 이제 아마 대부분 그렇게 공부를 안 하니까 이제 문제긴 한데 그래서 기울기가 몇이다? 루트 3이라고 준 거예요. 탄젠트 60도가 루트 3이에요. 근데 뭐 이걸 내가 못 외우고 있다라고 할지라도 그림을 그려서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설마 뭐 1대 루트 3대 2도 모를 정도면 좀 심각해요. 30도, 60도, 90도의 변의 길이도 모른다? 그럼 진짜 공부 안 한 거거든요. 내가 봤을 때. 얘 뭐 미친 거 나오잖아요. 얘. 30도, 60도, 90도. 모를 정도면 좀 심각하게 공부 안 한 건데. 이게 루트 3이에요, 기울기가 그래서. 1대 루트 3이니까. x 증가는 y 증가야. 그럼 이제 480점이 풀리죠. y는 마이너스 루트 3, 마이너스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루트 3이에요. 그럼 아까 배웠던 대로 쓰면 되죠. y는 루트 3에 x 플러스 루트 3 빼기 1이 되는 거죠. 그대로 넣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분배 법칙 써서 전개하시면 3 빼기 1이니까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점을 줄 때 좀 심심하니까 봐봐. 이 문제를 어렵게 내고 싶으면 한 점과 기울기가 주어지는 거잖아. 한 점을 어렵게 구하게 만들던지 기울기를 구하는 걸 어렵게 만들던지 뭐 이렇게 이제 좀 문제가 어려워지겠죠. 대놓고 한 점과 기울기 줬어. 근데 틀려. 그럼 뭐 진짜로 공부를 더럽게 안 하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를 어렵게 내고 싶으면 한 점과 기울기를 이렇게 좀 구하기 어렵게 이렇게 숨겨놓으면은 문제가 좀 어려워지는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럼 여기서 뭐 제일 어렵다고 하는 문제가 뭐냐? 그 491번 같은 문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 한번 풀어볼까요? 한번? 491번.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k 값을 구해야 되는데 이 k 값을 구할 때 OAB의 넓이를 줬거든요. 그래서 이 직선하고 이 x축과 y축과 만나는 넓이를 되게 많이 주는데 이때 무조건 뭐를 구해야 되냐면 x절편과 y절편을 구하셔야 됩니다. 넓이 문제가 나오면 이게 무조건 491번 같은 경우. 자, 양수 k라고 있어요. 자, 일단은 첫 번째 식으로부터 2x 더하기 3y 마이너스 k는 0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를 먼저 구해야 되냐면 x절편과 y절편을 먼저 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x절편 뭐 나오냐? 수민아. x절편 뭐 나오냐? 멍 때리지 말고 빨리 푸세요. 자, x절편은 2분의 k, 0이 되겠죠. y다 0 대입하면 나오니까. x절편은 2분의 k, 0이 나옵니다. y에다 0 집어넣은 다음에 x좌표 찾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y절편은 x 0 대입하고 풀면 되니까 0,3분의 k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인 거예요. 넓이 문제가 나오면 x절편과 y절편 찾으시고요. 그래프 그려야 되니까. 그러면 k가 양수기 때문에 뭐 3분의 k가 좀 더 밑에 있겠고 2분의 k가 좀 더 많이 갔겠죠? 양수니까 이렇게 놓고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진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넓이 구하는 문제가 나오면 x절편, y절편을 기본적으로 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그게 밑변하고 높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는
2분의 k가 되겠고요. 높이는 3분의 k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k 값이 나오죠. 그래서 s는 2분의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하면 나오겠고요. 그게 지금 12라고 했어요. 다음 12네요. 그럼 k제곱은 12의 제곱이니까 k값은 뿔마 12가 나오지만 k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0은 안 되겠고 12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491번 문제는 두 점을 주는 직방 문제인데 점을 줄 때 이 k값을 이렇게 흑백의 짝처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대놓고 얘기해서 두 점 주는 직방 구하는 문제예요. 왜냐면은 k,1라고 뭐 줬죠? 문제에서 두 점 줬는데 12,3 준 건데 이 k를 구하기 어렵게 준 문제죠. 사실 뭐 기본 바탕은 두 점을 준 직선의 방정식 문제인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점을 주기 어렵게 내던지 점을 구하기 어렵게 주던지 아니면 뭐 기울기를 구하기 어렵게 주던지 이러면 문제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대놓고 주면 뭐 누가 못 푸냐 이렇게 주면 뭐 다 풀 거 형님 못 풀겠니? 못 풀면 뭐 심각한 거죠. 진짜 심각한 거예요. 진짜 이거는 뭐 구분 아예 안 했다. 거의 뭐 무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K값 주기 구해라 어렵게 조금 어렵게 구해라. 그럼 일단 넣으면 끝난 거죠. 구했으면 끝난 문제죠. 뭐 12,1하고 12,3을 줬어요. 그럼 이제 이게 x 자체가 같잖아. 그럼 x는 어떻게 되죠? 그래프에 보자면 12,1이 여기 찍힌 거고 뭐 12,3이 찍힌 거야. 두 개 연결하면 x는 뭐가 되는 거죠? 12가 되는 거죠. x값이 다 10이니까 12인 거 다 연결하는 거니까 답은 x는 12가 됩니다. 1번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또 오히려 이렇게 되면은 x 11을 또 못 쓰는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로 있어요? 별거 아닌데? 그냥 x 10인 거 연결한 거잖아. 12,1 10인 거면 x 10이잖아. 그냥 12, x 10이 잡혀있는 것들 다 연결해 놓은 거니까.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쪼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별거 없어요. 자, 그 다음에 493번을 보면 493번을 보면 이 PA, PB, PC, PD의 값이 최소일 때에 구하라고 했어요. 자, 493번을 보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두 가지로 봐야 된다는 게 있어요. 내가 그때도 한번 몇 번 얘기한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 값이 제곱으로 해서 최소값을 제곱으로 해서 최소값을 구하는 거냐 제곱이 없는데 최소값을 구하는 거냐가 완벽하게 다른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PA 더하기 PB 더하기 PC 더하기 뭐 이런 식으로 가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이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PA의 제곱이랑 뭐 PB의 제곱이랑 PC의 제곱 이렇게 이거의 최소값이 될 수 있다고 했죠. 이거 두 개는 완전히 접근 방식이 다르다고 했었고요. 우리 소위 기억나요? 이거는 기본 바탕이 저 P의 길은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이잖아. 그럼 루트가 포함되어 있어? 루트가 포함이 안 돼 있어? 루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식 모양은 이렇게 루트가 포함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수식적으로 최소값을 구하는 거를 우리가 배운 적이 한 번도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면 내가 100% 뭐로 풀어야 된다고 했으면 그래프로 해석해서 직선 모양 나오게 만드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시험에도 충분히 나올 수가 있겠죠. 봤는데 제곱이 빠졌어. 그럼 보자마자 뭐로 접근하고 있어야 돼 우리는? 그래프로 접근하고 있어야 되겠고요. 직선 모양이 나오도록. 제곱이 나왔어. 그러면 이게 다 탈출하잖아. 그럼 이게 아니야 다 2차식이란 말이야. 근데 이게 뭐가 되는 거야? 2차 함수의 최대체도로 접근하는 문제로 바뀌죠. 그러니까 제곱이 있냐 없냐가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이 문제가 완전히 달라져요. 얘는 그래프로 접근하는 문제고 얘는 2차 함수의 최대체도로 접근하는 문제예요. 근데 493번은 지금 제곱이 빠져 있잖아.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뭐로 접근하는 문제겠냐 형준아. 493번은 위에 거겠죠? 그래프로. 그럼 직선 모양 나오는 거니까 이 최소가 되는 P점은 어디가 있냐? 다각형이 있다고 쳐요. 다각형이 이렇게 있으면 최소가 되는 P점은 이 대각선의 교점이 되면 됩니다. 대각선의 교점.
이 대각선의 교점이 바로 무슨 점이 된다? 최소가 되는 P점이에요. 왜냐 이게 다 직선이잖아요. 직선이잖아. 그러니까 P점을 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얘 직선의 방정식 구하고 직선의 방정식 구하면 돼요. 왜냐하면 두 점이 주어졌기 때문에 직방을 구할 수가 있다 없다? 있겠고요. 연방 때리면 교점이 나와야 안 나와? 나와요. 그게 P점이에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이 문제 자체가. 이게 아마 이게 직사각형 모양이 아닌 것 같은데? 중계 직사각형 모양이냐? 아니죠? 근데 뭐 대각선의 교점 구하는 거니까 직방이 직사각형 모양이 아니어도 구하는 지장이 없어요. 뭐 이런 게 뭐 이런 모양이었어. 그래도 뭐 대각선의 교점 구하는 건 문제가 없어요. 왜냐면 이 두 점으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니까요. 교점 구할 수 있으니까. 뭐 사각형 모양이 뭐가 되는가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면 직선끼리 만나는 중 그래서 이 문제가 직사각형일 필요가 없어요. 어떤 모양이든 관계가 없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제곱이 있냐, 제곱이 없냐는 완전 다르다. 기억하시고 잘 접근하실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93번 여러분 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을 조건 그 다음 문제가 나오는데 이거 알아 푸세요. 다 완구해 줄게요. 세 점이 한 직선에 있을 조건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세 점이. 그럼 이 문제를 푸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내가 항상 여러분들 가르쳐 준 것만 떠오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배운 걸로 내가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 것인가. 뭐 A좌표가 뭐 3,4, 뭐 C가 대충 그릴게요. 뭐 몰라요. 이렇게 딱 치면 미지수가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식이 몇 개만 나오면 끝나는 거죠? 한 개만 나오면 끝나는 거죠. 미지수 몇 개밖에 없죠? A밖에 없습니다. 제일 쉽게 우리 여기서 이제 식을 하나 만들 수 있는 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직방을 만들 때 우리 유도할 때 썼겠지만 어떤 두 점을 선택하더라도 항상 뭐가 일정하다? 소위에 기울기가 일정하다. 그걸 통해서 만들어낸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 두 점, 이 AC의 기울기랑 뭐 BA의 기울기는 서로 같다라고 해서 이제 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풀고 싶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찾고 싶어요.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뭐 AC의 기울기하고 뭐랑 같다? 뭐 AB의 기울기는 같다. 뭐 이렇게 이제 풀면 되는 거고요. 식 하나 뽑아낼 때. 또 형준아, 어떻게 또 다르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 두 점으로 직방을 만들어내요. 뭐 미지수는 들어가 있을 거예요. A 때문에. 직방 만든 다음에 얘 대입하면 성립해야 돼. 그러니까 미지수는 들어가 있겠지만 이 두 점으로 그냥 뭐를 만들 수 있다? 직방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직방을 만든 거에 얘도 거기 위에 있잖아. 대입하면 성립해 안 성립해? 성립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식을 만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거죠. 되게 많아요. 풀 수 있는 방법들이. 근데 이제 가장 간단한 거를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식을 만들기 가장 간단한 방법을 보통 배우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다? 얘인 거예요. 이게 가장 간단한 거예요. 그 중에서 계산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보통 소개시켜주는 방법은 가장 간단한 방법을 많이 소개시켜주는 것 뿐이지 풀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분 배운 것들 중에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냥 뭐 가르쳐주는 것만 이것만 보고 이러면 안 돼요. 이게 확장이 안 되거든요. 응용이. 그림을 보시고 내가 저걸 어떻게 구할 수 있지? 다른 것들은 못 구하나? 이런 고민들도 좀 하시고 그러면서 실력이 느는 거거든요.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데 실력이 는다? 그럼 천재죠. 그런 애들은 천재인 거예요. 고민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았는데 잘 된다? 천재죠. 그런 애들은 거의 없고요. 다 후천적으로 고민하고 생각하고 왜 그런지 또 해보고 약간 선생님도 약간 T형이어가지고 선생님 가르쳐줘도 믿지를 못해. 내가 직접 증명하기 전까지 난 믿을 수 없다.
고등학교 때도 난 들으면 내가 다 증명해보고 정말 그런지 다 확인해보고 정말 맞네? 그러면 이제 인정을 하는 거고 내가 해보기 전까지 믿을 수가 없어요. 항상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은 남들보다 조금만 공부해도 실력이 팍팍 늘어요. 왜냐면 제가 다 개념적으로 다 알 수밖에 없거든요. 일단 뭐 그건 사담이고 일단 뭐 열심히 하라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 다음에 496번을 보면 4점이 있는데 점 C가 삼각형 OAB 변 위에 있도록 하는 모든 A 값의 곱은이라고 했네요. 이런 얘기죠. 뭐 노가다 문제예요. 잘 보세요. 이 문제는 OAB가 지금 다 구해졌어요. 그러니까 OAB가 다 구해졌고요. 자, 5가 원점이고요. A가 3,1이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B가 0,7이에요. 엄청 위에 있네요. 대충 여기 있다고 칠게요. B가. 삼각형이 지금 어떻게 나오냐면 OAB가 이런 삼각형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C가 있는데 C가 X좌표가 2예요. C가 X좌표가 2인데 2,A가 요 변 위에 있도록. 그럼 당연하겠지만 두 개밖에 못 있어요. OAB에 있던지 아니면 어디 위에 있는 거죠? AB 위에 있던지 여기 있던지 여기는 있을 수 없잖아. X좌표가 2니까. 그러면 이건 어떻게 구해요? 보면 요거 두 점 주어졌잖아. 직방 구해가지고 X에 2 대입하면 나오겠죠? 여기 위에 있는 거는 요거 직방 구해가지고 대입하면 나오겠죠? 맞아 안 맞아요? 두 점이 주어졌으니까. 그래서 이게 두 점 주어진 직방 문제예요. 그냥 직방 구하시고 2,A 대입하면 A값 나오겠고 여기 두 점으로 직방 구한 다음에 2,A 대입하면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두 점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를 보면 이 문제가 어떤 식으로 풀어야 될지를 머릿속에서 이렇게 그리면서 푸는 거예요. 계속 그림을 그려놓고서 여기는 어떻게 구할 수 있겠다. 여기는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겠다. 이 생각을 머릿속에 돌리는 거죠. 배운 거를 통해서. 그게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그러니까 막 그림도 잘 그리고 막 생각하는 애들은 이런 데 좀 좋아하거든요. 오히려 막 대수로 나오는 거 있잖아. 막 계산 노가다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머리 쓰려고 노력하는 애들은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사실.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왜냐면은 막 생각하고 여기는 이렇게 그렸으니까 이렇게 나오면 나오겠다.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거죠. 답은 여러분들이 구하세요. 수능 과목들은 다 알려주고 있으니까요. 이런 문제들이 항상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조금씩 이제 변형해서 나오는 거죠. 자, 넘어가서. 자,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한다 라고 했는데, 이 도형의 넓이를 이등분하는 거는 내가 뭐를 준 문제랑 똑같다고 했냐면, 점을 준 문제랑 똑같아요. 왜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의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어디 지나가야 된다겠죠? 원의 중심만 지나가면 이등분이 됩니다. 그리고 뭐 직사각형 넓이를 이등분한다면 어디 지나가면 되죠? 이 직사각형 대각선의 중점을 지나가면 이등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넓이를 이등분한다는 문제의 유형은 대놓고서 뭐를 준 문제랑 똑같냐면 지나가는 점을 준 거랑 똑같은 문제예요. 사실. 그러니까 지나가는 점을 대놓고 줬냐 이렇게 줬냐밖에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러면 또 삼각형 넓이 이등분하면 어떻게 있어요? 이런 삼각형이 있어요. 이때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의 원위치인데 얘가 넓이를 이등분하려면 요 밑변에 어디 지나가면 되죠? 중점을 지나가면 이등분하죠. 그럼 중점 어떻게 구해? 내분점 다 배웠잖아. 배웠어 안 배웠어? 내분점. 배웠죠? 그럼 이 두 점의 내분점 구하면 A대 내분점 구하면 나오겠죠? 뭐 이런 문제들이 주를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넓이를 이등분하지만 알고 보면 뭐를 준 거다? 한 점을 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숨겨놓은 거죠. 한 점 준 거니까 잠깐 숨겨놓은 거예요. 그러면 497번은 자 497번은 보면 알겠지만 이 문제죠. 지금 여기가 원점이에요.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데 원점을 지나는데 A점과 B점이 있는데 뭐 여기가 B점이라고 뭐 A점이 2,7이라고 치고 B점이 뭐 10,-1이면 그림 대충 그릴게요. 안 맞아도 상관없으니까 여기 지나가는 점을 구하는 거죠.
그럼 요거 중점 구하면 뭐 나오는 거죠? 12니까 여기가 6이 되겠고 6이니까 1,3 지나간다. 두 점 주어졌으니까 m 값이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온다. 끝나는 문제죠. 499번도 비스무리한 문제죠. 499번도 대각선의 교점을 찾으면 이거 몇 점 준 거야? 499번도 499번도 지금 뭐 그림 보면 요렇게 하나 주고 요렇게 하나 줬잖아. 여기 중점 지나가는 여기 한 점 준 거고 두 점 주는 문제예요. 끝난 문제죠. 뭐 이런 문제들 뭐 틀리면 큰일 나는 문제죠. 아니? 틀릴 이유가 있나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점으로 주는 문제들이다. 넓이 이등분하는 문제들.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호로 주는 문제들. 이런 건 애들이 더 오히려 어려워하더라고. 한번 가르치다 보면 오히려 이런 유형 4번 같은 문제들을 은근히 태워갖고 와요, 애들이. 자,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500번은 보자마자 이 개형을 물어보는 문제는 다 뭐랑 뭐 찾는 문제라고 머릿속에 넣어야 된다고 했냐? 우리 형준이 혹시 기억나니? 기울기의 부호랑 y절편의 부호 찾는 문제. 그래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은 기울기에 따라서 양수냐 음수에 따라서 3가지씩 나온다겠죠. 총 6가지 모양이 있는데 부호 찾는 문제예요. 그래서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인데 자 이렇게 되겠고요. y는 b분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b분의 c가 되면서 기울기는 b분의 마이너스 x입니다. y절편은 얘 부호 찾는 거예요. 근데 AC는 양수, BC는 음수라고 했습니다. 양수란 얘기는 AC는 부호가 같다는 얘기예요. 음수란 얘기는 BC는 부호가 반대, B는 반대편에 있다는 거죠. AC 부호는 같고 B는 반대편에 있는 얘기예요. 그러면 B하고 A니까 둘이 부호가 반대예요. 마이너스입니다.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요. 그럼 얘는 뭐가 된다? 양수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B하고 C인데 부호가 반대예요. 그러니까 음수인데 마이너스니까 양수가 됩니다. 그러면 이제 기울기도 양수, y절편도 양수니까 뭐 그래프 그리면 위에서 만나겠죠. 양수에서 y절편 양수니까 기울기 양수니까 이렇게 그리겠죠. 그렇게 그려주는 거죠. 기울기 음수였으면 이렇게 그려줄 수 있지만 y절편 양수, 기울기 양수 어디 안 지나가죠? 4, 4분면을 지나가지 않습니다. 답은 4번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들이야. 근데 이거 구하기 복잡하게 내면 그게 어려운 문제예요. 개형 문제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요. 개형 문제는 다 뭐 찾는 문제다? 기울기와 y절편 부호 찾는 문제입니다. 찾으면 뭐 그래프 그리신 다음에 어디에 안 지나가는지 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해서 직선에 한 개 직선 나오는 건 끝났어요. 이제 직선이 몇 개 나온다? 이제 2개 나오는 거죠. 사실 문제가 어려워지려면 한 개짜리 나오는 문제 튀었다. 되냐 안 되냐 소리야. 웬만하면 한 개짜리 맞아줘야 되겠죠? 여러 개 나왔을 때 문제들을 풀어야 되겠고 특히 이 직방에서 지금 다루진 않았지만 기울기에 미지수를 줬을 때를 우리가 잘 해결됩니다. 언제 해결된다고? 성준아? 기울기에 미지수 줬을 때.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걸 잘 해석해야 돼요. 자, 얘는 어느 점을 무조건 지나느냐? 3,4를 무조건 지나는데 기울기가 체인지 되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는 3,4를 찍은 다음에 여기서 기울기에 따라서 돌리는 거죠. 이런 게 또 고등학교 때 새롭게 또 배우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출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거의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왜냐면은 이제 중학교 때 안 배웠던 것들을 출제를 많이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요거 기억하시고요. 이런 기본적인 원리들. 그 다음에 이제 두 직선의 관계는 뭐 평행할 때, 뭐 수직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출제가 되죠. 수직할 때, 평행할 때. 평행하면 기울기 같은 거고. 수직하면 어떻게 되냐, 형준아? 기울기가 어떻게 되는 거야? 수직하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 되면 이런 거죠. 3과 마이너스 3분의 1 이런 게 곱하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서로 수직한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오겠죠? 수직한 거? 이번 시험 때?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운 것들은 웬만하면 내겠죠? 자, 502번을 봅시다. 502번을 보면 서로 수직한다. 뭐 되게 쉽죠? 기울기만 구하시면 돼요. 502번. 자, 첫 번째 기울기는 뭐냐? K분의 3이고요. 두 번째 기울기는 마이너스 K 플러스 1이 되네요. 서로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K분의 3 곱하기 쓰면 되는 거예요.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3이 나오겠고 이렇게 하면 K분의 3이 나오겠고 마이너스 1이니까 넘어가면 K분의 3은 2가 되겠고요. K는 자리 바꾸니까 2분의 3이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둘이 다리 체인지한 겁니다. 근데 뭐 이런 문제들도 쉬운 문제죠. 뭐 틀리면 큰일 날 만한 문제들입니다. 자, 뭐 심심하니까 505번 하나 풀고 쉬도록 합시다. 쉬운 문제니까 505번. 뭐 평행하다. 기울기 같다는 얘기예요. 첫 번째 식의 기울기는 3분의 m-1인 거고 두 번째 식의 기울기는 m분의 2가 되는 것 같네요. 같다는 얘기입니다. 평행하니까 그러면 m제곱 마이너스 m 곱하면 6 m제곱 마이너스 m 빼기 6은 0이다. m 마이너스 3 m 플러스 2는 0이 되겠습니다. 그럼 m은 뭐가 되는 거죠?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3일 때는 기울기 뭐 나오냐? 3일 때는 3분의 2가 나오는 것 같고 마이너스 2일 때 뭐 나오냐? 마이너스 1의 기울기가 나오죠? 근데 이 중에서 일치하는 게 있나 봐. 뭐 사라져야 되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일치하냐? 3하고 마이너스 2 중에서 뭐가 일치해? 대입했을 때. 왜? 일치하는 게 있어? 3부터 넣어볼까? 3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마이너스 2x 3y 플러스 1은 0이고요. 1 마이너스 6이니까 1 마이너스 6은 0.
3 집어넣으면 2x 빼기 3y 플러스 5는 0. 그럼 요거 마이너스 5니까 같네? m이 3일 때는 평행하기보다는 언제 해야 된다? 얘는 h할 때입니다. m3 제껴. 집에 보내. 슬프지만. 소문제 하나밖에 안 남았죠? 그럼 답은 뭐가 되겠다? 기울기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다. 뭐 두 개 나오면 보통 일치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답은 2번이다. 한 분에 있어서 틀린 애들도 있겠죠? 일치하는 거 잘 안 따져서. 그냥 그래 풀이야. 있겠죠? 자, 여기까지 풀고 좀만 쉬었다가 봅시다. 자, 이어서 해봅시다. 오늘 다 할지 못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506번 문제. 506번 문제가 대표적인 무슨 문제라고 했죠? 이 506번 문제가 딴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제가 있지만 이게 정말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문제예요. 이게 대놓고 506번 문제 3,1에서 y는 2x 플러스 4에다가 이제 긋는데 이렇게 뭐 긋는데 긋는데 3,1 때 이 h점의 좌표를 구하시오. 손해반을 내렸을 때 요거 구해라. 지금 구해보세요 한번 이거. 이거 구하는 방법은 요 AH의 뭐를 먼저 구해야 되냐면 직방을 구해야 되는데 편점은 주어졌고 기울기는 여기서 준 거죠. 기울기가 2인데 수직이니까 이 수직한 기울기는 뭐가 나오냐면 역수치하고 마이너스 붙여주면 된다겠으니까 역수치하면 2분의 1이고 마이너스 붙여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되겠습니다. 직방 구하세요. 연방 때리면 교점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요게 AH 직선입니다. AH 직선. 우리 승민이가 거의 죽어가고 있는데 전개하면은 2분의 3 더하기니까 2분의 5가 되겠죠. 얘하고 얘랑 연방을 해서 H점을 구하는 것이죠. 넘어가면 2분의 5x가 되겠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4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약분하고 5로 나누니까 x는 5분의 마이너스 3이 나오네요. x좌표가. h좌표는 5분의 마이너스 3, 어차피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5분의 6이 되겠고 4 더하니까 5분의 20이니까 5분의 14. 요게 이제 h좌표가 나오겠죠. 여기 점과 시간의 거리공을 구하는 공식의 이제 문제들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508번을 한번 볼까요? 508번을 보면 좌표평면 위에 두 점을 잇고 이거를 이은 선분이 A, B하고 직선 X 플러스 1이 P에서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을 때 이때 AP 대 PB의 길이비가 1대 2다 라고 해서 내분점으로 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508번 문제는 대충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AP 두 점이 있어요. 이렇게 뭐 AP 두 점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대충 그리세요. 중요합니까? 그림이.
그 다음에 y는 x 플러스 1이 있어요. 직선 y는 x 점 P에서 수직으로 만난대. y는 x 플러스 1을 했더니 이렇게 하면 수직으로 만날 수가 없네요. 내릴까요? 여기서 이렇게 y는 x 플러스 1과 수직으로 만났네. 좀 이제 P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이 좌표가 2대 1이에요. 지금. 이렇게 준 거죠. AP 대 PB가 1대 2구나. 1대 2래요. 반대로. 일단 이 문제에서 미지수가 몇 개니 소리야? 미지수 몇 개야? 2개죠. 그럼 식이 몇 개 필요하다는 얘기죠? 2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자, 그러면 식을 2개를 어떻게 뽑아낼 수 있을까 한번 봅시다. 재우야, 첫 번째 식 어떻게 뽑아내면 됩니까? 어떤 조건에서 뽑아내면 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식은. 그림 보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런 게 이제 시험 늘리는 길이에요. 어떻게 내가 이 그림을 보고서 식을 2개를 뽑아낼 수 있을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배운 거를 통해서. 한 점과 기울기. 한 점은 먼저 P점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이 P점은 A, B의 몇 대 몇 내분점이죠? 1대1 내분점이니까 이 P점을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그냥 P가 X 플러스 1 위에 있잖아요. P점을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면 첫 번째 식이 나옵니다. 우리가 배운 거죠? 내분 공식 다 배웠을 거라 생각하고 이 P가 여기 위에 있어요.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야. 두 번째는 무슨 조건 쓰면 될 거 아니야, 형준아? 느낌이. 그림을 잘 보세요. 뭘 안 쓴 게 있어요. 그림 그린 것 중에서. 수직 조건 써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요 두 점으로 기울기 나오죠? 이 두 점의 기울기하고 요 기울기하고는 서로 어떻게 된다? 수직이다 라고 해서 두 번째 식을 뽑아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연방해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차피 식 계산하는 거는 마지막에 하는 거야. 그거를 벌써 막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이 문제의 핵심은 내가 두 식을 어떻게 뽑아낼 것인가가 핵심인 거지, 계산은 그 다음부터는 연립 방정식이에요. 그냥 식에 몰두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건 지금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식은 그냥 여러분들 기본기예요. 연립 방정식 같은 거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고 이 그림을 보고 내가 식을 2개를 어떻게 뽑아낼지를 고민하시고 생각하시는 게 그게 공부예요. 실제적으로. 맞아 안 맞아 재우야? 맞죠? 계산은 그 다음에 하면 되잖아. 뭐 계산 뭐 못해 하나 틀리게 해봐 우리가. 자, 그러면 하나씩 풀어볼게요. 내분점부터 찾아봅시다. P좌표 1 더하기 2니까 3분의 A에다가 2 더하면 되겠네. 3분의 B에다가 10 더하면 되겠네. 자, 내분점 구했고요. 대입합니다. Y좌표에다 이제 대입할게요. 3분의 B 더하기 10은 X니까 1죠? 3분의 A 플러스 2에다가 1 더하면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식이에요. 자, 두 번째 식은 요 기울기가 얘랑 수직이니까 얘가 1이니까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수직 조건을 통해서 기울기 A 빼기 1분의 2 빼기 5는 기울기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구해서 두 번째 식입니다. 연방에서 A좌표랑 B좌표를 구하시면 답이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아마 식 만들 때 수직 조건 거의 나올 거예요. 이번 시험에서
수직 조건 엄청나게 나옵니다. 써야 되겠죠? 뭐 수직 조건 너무 어렵지 않잖아. 개념적으로 너무 어렵습니까? 그림 보면 수직 잘 모르겠어요? 수직 너무 어려워요? 수직 나오면 무조건 쓰셔야 돼요. 무조건 쓰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좌표 나오면 무조건 구해서 대입하셔야 돼요. 식을 뽑아내는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니까 참고하세요. 참고. 계산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계산 안 해드려요. 뭐 연방은 못했다. 이주 수업은 안 된다. 나한테 물어보시고요. 식을 뽑아내는 게 중요한 거지 뭐 계산은 여러분 잘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두 번째 그림이 뭐냐? 수직 이등분선이요. 수직 이등분선은요 되게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저번 시간에 우리 한번 나왔죠. 수직 이등분선 언제 나왔냐면 외심 구할 때. 기억나시나요? 외심 구할 때 나오는 거 기억나? 저번 시간에? 이 외심 찾는 방법이 뭐였냐면 항상 이렇게 있어요. 그럼 외심은 어떻게 찾는다겠죠? 각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으로도 찾을 수 있다겠죠? 저번 시간에 했지만 여기가 외심이에요.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왜냐면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수직 이등분 다 엮여져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 중학교 2학년 때 교과서를 보면 이등변 삼각형의 조건을 배운 다음에 외심이 나와요. 왜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쓰니까 다 논리적으로 맞물려 있기 때문에 배운 거죠. 그죠? 이제 수직이등분선을 구하는 방법은 머릿속에 다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수직이등분선은 뭐가 나오냐? 첫 번째, 두 점이 나와요. 두 점이 나와요. 두 정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뭐를 구하라고 하냐? 수직이등분선을 구하라고 해요. 근데 이 수직이등분선도 직선의 방정식이기 때문에 뭐랑 뭐만 알면 끝나냐면 한 점과 기울기만 알면 끝나는 거예요. 수직이등분선 뭐 직선이잖아요. 모양이 뭐 곡선만 있는데 다 알잖아. 이거잖아요. 얘랑 비슷한데요. 우리가 이 두 점을 알면 기울기를 알겠죠. 그럼 수직한 기울기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온다는 거예요. 당연하겠지만 두 점을 알면 이 기울기 알 거 아니에요. 수직한 기울기 나와요. 그 다음에 이 한 점 너무 찾기 쉽죠? 이 한 점 어떻게 찾으면 되냐 형준아. 여기 어떻게 찾아요? 떼분도 하면 돼요. 끝이에요. 그럼 한 점과 기울기 찾았어요. 그럼 직방 나온 거예요. 그게 끝입니다. 그게 수직 이등분선은 다예요. 더 이상 설명할 게 없어요. 너무 어렵나요? 뭐 수직한 기울기 좀 이제 지겹게 나오죠? 이제 좀 지겨워졌죠? 아, 수직한 기울기 겁나 나오네. 이번 시험에 나올까 안 나올까요? 99.9999%의 확률로 나온다고 봅니다. 안 나올 확률이 거의 없다고 보고요. 응용해서 나올 수도 있고 쉬운 걸로 나올 수도 있어요. 알아서 맞추세요. 자, 그러면 509번 문제가 이 문제예요. 509번 문제. 그러니까 그림으로 벌써 여러분들은 판단이 끝나 있어야 돼요. A 좌표가 마이너스 2,1이 되겠고요. B 좌표가 2,3이 됩니다. 중점부터 구할게요. 중점은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니까 0,2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울기 구할게요. 기울기는 2 빼기 마이너스 2니까 3 빼기 1 4분의 2. 얘 기울기가 2분의 1이에요. 요 수직한 기울기는 마이너스 2가 나오는 거죠. 역수 취하고 마이너스 붙이시면 끝났어요. 요게 이제 집바는 거죠. 수직이 되면서. 이거를 이제 일반형으로 다 좌변으로 넘기면 끝인 것 같아요. 다 넘겨요. 그러면 2x 더하기 y 마이너스 2는 0이 나오겠고요.
요게 A인 것 같아요. A가 2가 나오고 B는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더하면 0 나오는 거죠. 자, 특히 수직이등분선은 뭐랑 연관돼서 많이 나온다고 했죠? 내가 마름모랑 연관돼서 많이 나온다고 했어요. 기억날지 모르겠지만 이 마름모가 대각선에 서로 수직이등분합니다. 마름모가. 그래서 9번은 나왔어요. 몇 번 문제 있죠? 보니까 소희야? 마름모 몇 번 문제 나왔죠? 511번에 바로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선 L의 방정식은 사실 이 문제랑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지금 마름모의 틀을 썼거든요. 마름모의 틀을 썼는데 사실 이 A좌표가 주어졌어요. 1,3이에요. C좌표가 뭐라고 주어졌죠? 5,1이에요. 끝난 문제예요. 두 점 주어주고 수직이등분선 구하라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911번에서는 이 수직이등분선을 마름모에다가 숨겨놓은 것 뿐이지 구하라고 하는 것 자체는 똑같은 문제인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두 점 주고 수직이등분선 구하라. 그 문제가 511번 문제예요. 사실 달라진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509번하고 똑같다니까요. 단지 마름모를 통해서 수직이등분선이라는 걸 직접적으로 언급하지만 않은 거예요. 우리 다른 게 있나요? 얘랑 뭐 차이가 있어요? 똑같잖아. 우리 차이 있나요? 우리 차이 있어요? 우리 지호야? 없잖아. 단지 마름모에다가 이거 구하는 거잖아. 수직이등분선. 얘는 똑같은 거지 뭐. 근데 마름모 줘가지고 직접적으로 수직이등분선 구하세요. 이거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거예요, 그냥. 같은 문제예요, 진짜로. 여기는 직접적으로 수직이등분선 구해. 얘는 마름모. 이거 똑같아요, 그냥. 안 풀어줄게요. 뭐 풀만한 가치가 있는 문제는 아니니까 똑같은 문제니까. 자, 이제 넘어가서 이제 두직선이 또 끝났네요. 두직선이 끝나고 이제 직선이 몇 개로 나왔죠? 이제 직선이 세직선. 근데 이것도 내가 위치관계 몇 개 해준 적이 있는데 세직선도 가끔 나오니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다는 거는 세직선이 다 평행하다는 거예요. 세직선을 이 좌표표면을 네 부분 나눈다는 얘기는 511번 세직선이 다 뭐하다? 평행하다. 그 얘기예요.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세직선이 평행한 경우가 있겠고요. 첫 번째가 세직선 평행 네 부분으로 나눴어요. 두 번째가 뭐였죠? 두직선만 평행한 거예요. 두직선만 평행. 세 번째는 뭐가 있었죠? 아무도 평행하지 않아요. 얘가 삼각형 만들어줍니다. 네 번째가 아무도 평행하지 않지만 한 점에서 모일 때가 있어요. 삼각형 안 만들어줘요. 한 점에서 만날 때. 얘는 세 점에서 만날 때가 되겠죠. 그러면 513번 문제. 삼각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는 요거 아니면 첫 번째 요거라는 거예요. 근데 513번에서 일단 두 직선은 기울기를 줬거든요. 둘이 기울기가 달라요. 513번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두 직선을 줬는데 기울기가 달라요. 그러니까 얘가 삼각형이 안 되려면 두 직선만 평행하든지 한 점에서 세 직선이 만나야 돼요. 이게 513번 문제입니다. 두 가지 케이스 따지는 거. 특히 우리가 뭘 많이 놓친다 하겠죠? 요 4번. 이 두 직선 평행한 거는 잘 안 놓쳐요. 왜냐면 잘 있단 말이야?
얘 놓쳐요. 그래서 바이바이 가는 거죠. 재호야, 한 점에서 만날 때 어떻게 구한다겠죠? 구하는 방법? 두 직선을 연립해서 교점 구한 다음에 나머지 직선에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점이 두 개가 되는 케이스는 요거죠. 교점 두 개. 교점 세 개. 교점 한 개. 교점 두 개가 되는 경우에는 그게 몇 번이야? 514번이야. 그래서 이 태직선의 위치 관계를 뭐 암묵적으로 배우진 않거든요. 교육과정에서는. 근데 은근히 문제들이 튀어나와요. 그래서 요것들을 좀 알아둘 필요 있어요. 이게 교점 없을 때, 교점으로 따지면 얘는 교점 없는 거예요. 교점 한 개일 때, 뭐 교점 두 개일 때, 교점 세 개일 때. 이것들이 은근히 뭐 이렇게 나와요. 왜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나와요. 그래서 가르치거든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이 텍스트를 위치 관계 잘 모르면 이 문제를 보면 당황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재호야, 이런 거 학교에서 배우니? 안 배우죠? 근데 문제 나오니까 이거 왜 안 가르치고 내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상상해보라는 건가? 여러분들의 머리를 상상해서 찾아내십시오. 형준이의 머리를 써서 배우진 않지만 상상해서 이것도 다 풀어내십시오. 그런 건가? 우리의 상상력과 우리의 논리적인 성향을 되게 존중해서 가르쳐주지 않았지만 넌 알 것이다. 이런 건가요? 그런 애 몇 명이 있을지 모르겠다. 전교생 중에. 우리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다 가르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제 이해가 안 되는 게 안 가르쳐주는데 내는 게 난 제 이해가 안 돼요. 사실. 개념도 응용 문제 낼 수 있죠. 근데 개념을 가르쳐줘야지. 아이씨. 개념도 안 가르쳐주고 응용하라 그러면 좀 오바 아닙니까? 나는 뭐 우리가 천재도 아니고. 그래 안 그래 재호야? 그치? 개념은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야, 인간적으로. 자, 풀어보시고요. 요거 안 되면 또 질문하세요. 자, 515번 드디어 나옵니다. 515번 드디어 기울기에 뭐가 있는 거죠? 기울기에 미지수가 있는 거죠. XY 앞에 미지수가 있으면 이렇게 기울기에 있는 거예요. 515번 문제가 자, 실수 키에 관계없이 항상 지난다. 이건 이제 뭐를 통해서 구하는 문제냐면 상등식적인 원리를 통해서 K 값에 관계없이 지나오는 걸 구해야 되죠. 그러니까 K의 항등식입니다. 항등식을 풀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뭐죠? K에 대한 내림차순 정리를 먼저 하셔야 되겠죠. 다들 알겠지만 자, K의 내림차 정리하면 여기 X 하나 있고요. 4Y 있고 6 있네. X, 4Y, 6 K가 있고 X 빼기 3Y 마이너스 8은요. 이거를 보면 여러분들 뭐가 생각이 좀 나야 되거든? 수민아, 이거 보면 저 밑에 책 보니까 뭐 생각나는 거 있냐? 상등식? 뭐 생각나는 거 없냐? 우리 소희는 뭐 생각나는 거 밑에 책 봤는데 저거 K 드리프 정리하니까 기억 좀 나요? 이게 뭐죠? 두 직선에다가 한쪽에 K 곱했잖아. 이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이거 배운 거 기억나냐? 재호야? 한쪽에다가 K를 시키면 이게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수히 많으니까 한 점을 줘도 K 값을 결정해. 이게 그 개념이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개념이에요. 교과서에서 잘 배우진 않지만
기억났어, 소희야? 왜냐면은 얘가 평등식이니까 얘가 0되고 얘가 0돼야 되잖아.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거예요. 연방이죠. 두 직선을 동시에 만족하는 거. 연방시키는 거. 그게 뭐죠? 그게 뭐죠? 교점이잖아. 연방. K 항등식을 만족시키려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 돼야 되니까 두 식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식이니까 그게 바로 교점이 됩니다. 연방이잖아. 그리고 교점을 지나는 직방이에요. 그럼 이게 왜 직방이냐? 이게 왜 직방이죠? 그 개념을 내가 지금 어떻게 설명했죠? 이게 직방인 이유를 어떻게 설명했죠? 기억나요 혹시? 식의 모양이 몇 차식이니까? XY대야 1차식이니까. 이게 직방인 이유는 XY에 대한 1차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XY에 대한 1차식이면 다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입니다. 다시 이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뭐냐? 이 항등식을 통해서 구하는 게 뭐냐? 이 두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거예요. 다시. 그 점이 무슨 점이 된다? P점이 되는 거죠. 지금 개념을 배웠기 때문에 항등식 개념도 쓰면서 우리가 배운 개념하고 좀 엮어주고 있어요. 처음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 그러면 연방 때릴게요. x 더하기 4y 더하기 6은 0. x 빼기 3y 마이너스 8은 0이니까 뭐 빼면 x 소거 되겠죠? 없어지고 얘는 7y 빼면 플러스 14는 0이니까 y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다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죠? 마이너스 2니까 넘어가면 x는 2. 그래서 그 교점이 뭐가 된다? 2, 마이너스 2가 된다. 그게 P점이에요. 항상 2,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 원점과의 거리는 2루트 2가 되겠죠? 암산을 합시다. 이거 쉬우니까. 오늘 유형 10번까지만 할 거예요. 왜냐고요? 내 체력이 소진되고 있기 때문에. 감기에서 다 회복이 안 됐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519번을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519번. 제일 어려워 보이는 문제. 자, 이 유형 문제는 아마 나올 거라고 봐요. 왜냐면 이것도 고등학교 때 처음 배우는 문제니까. 직방에서 거의 나올 확률이 99.9%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래, 안 그래, 수민아? 뭐, 이거 안 낼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 100% 나오지 않을까요? 단독으로 나오든, 문제 안에 숨어서 나오든, 이 개념은 나온다고 봐야 돼요, 거의. 잘 공부해 놓으세요, 이런 거. 자, 그래서 519번 지금 풀어보시고요. 1등급 만들기가 어렵지 않아요. 생각보다. 엄청 어렵진 않은데, 문제가 또 너무 많지도 않아요. 그래서 복습하기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땡 같은 거는 문제 더럽게 많잖아. 복습 한번 하려고 그러면, 야, 씨. 겁나 오래 걸리잖아. 그래, 안 그래? 1등급 만들기가 너무 어렵지도 않고, 너무 쉽지도 않고, 뒤에 1등급 문제들은 약간 어려운 문제도 있긴 한데, 앞부분은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복습시킬 때 많이 쓰는데, 너무 문제가 많아도 복습 느낌이 아니라 뭔가 다시 공부하는 느낌이잖아. 자, 519번은 요거를 보자마자 여러분들 해석을 해야죠. 자, 재우야, 이거를 보면 이게 어떤 직선의 방정식이죠? 어떻게 해석하면 되죠? 보자마자 2,1을 지나가면서 기울기는 뭐죠? EM이죠. 보자마자 나와야죠. EM, 그 기울기 관계없이 무조건 2,1을 지나고 기울기는 M이 아니라 EM입니다. 가끔 헷갈리지 마시고. 보자마자 나오셔야 돼요. 콤마에 무조건 지나요. M 값에 관계없이. 0 만들면 꺼져. 되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삼각형이 나와요. 자, 삼각형을 봤더니
마이너스 2,0 하나 지키고요. 1, 마이너스 1 하나 지키고요. 그 다음에 0,3이 지킵니다. 삼각형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2,1이 지나니까 여기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만날 때 중에서 기울기 최대값 구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말했죠? 어느 쪽으로 돌면서 점점점 커진다고 했죠? 12시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커지는 거니까 이렇게 처음 만나요. 이때가 기울기 제일 작을 때예요. 계속 만납니다. 제일 만나다가 마지막에 언제 제일 커질 때야? 바로 요점 지날 때죠. 여기 지날 때가 가장 커질 때예요. 여기 지날 때가 가장 작을 때. 요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럼 결론은 우리는 B점하고만 구하면 최대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는데,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2,1이고 이 기울기가 2m이라는 거예요. m값이 아닙니다. 그냥 넣으면 t여요. m좌표 최대값 구하는 건데 지금 2m을 구한 거든. 그래서 두 점으로 기울기 구하면 이게 2 빼기 1분의 1 빼기 마이너스 1이니까 이게 2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m값은 뭐가 나오냐면 1이 나와요. 1이 최대값이에요. 요것도 이제 이 쓰기 딱 좋죠. 이런 거 딱 주면은 2m 값이 2인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딱 쓸 때 그냥 이 쓰고 딱 맞았다 틀리는 거죠. 또 슬퍼지는 거죠. 자, 이어서 이제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 뭔가 앞에서 아까 좀 스포를 했는데, 아까 한 등씩 풀다 보니까 좀 스포가 됐는데, 직선을 지나는 교점의 방정식은 사실 우리가 배운 대로 꼭 볼 필요는 없는데, 520번을 풀 때는 이렇게 되죠. x 빼기 2y 더하기 2하고 2x 더하기 y 마이너스 2가 있는데, 교점을 지나는 직선 방정식을 한쪽에다가 k 외만해 준 다음에 0 쓰면 돼요. 그러면 얘가 무수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한 점을 꼭 줘요. 4,0을 대입해요. x, y에다가. 그럼 k 값이 나옵니다. 그럼 그게 직선의 방정식이야. 근데 이걸 이렇게 안 구하는 방법도 있다 그랬어. 소위 앞집 기억나니? 이 문제를 이렇게 안 푸는 방법도 있다고 했잖아요. 혹시 기억나요? 그래요. 그냥 교점을 구해요, 위에서. 둘의 교점을 지난다고 했잖아. 그 교점을 구해요. 그 교점 하나 나오고, 밑에 또 무슨 점이 있는 거죠? 4,0이 또 있는 거죠. 그럼 두 점이 있는 거예요. 그 두 점이 있으면 못 구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게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잖아. 내가 그날 시험 보는데, 선생님, 저게 저 식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났어요. 그러면 그냥 교점 구하시고요. 두 점이 주어졌을 때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면 된다, 안 된다? 되는 거예요. 두 점 주어졌는데 못 구하면은 좀 문제가 좀 있겠죠? 수민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다양하게 풀 수 있는데, 일단 여기서는 이 방식대로 풀어봅시다. 문제를. 왜냐면 그래도 배웠으니까. 예의상. 그래, 안 그래, 우리 지호이다. 그죠? 근데 혹시 이런 게 기억이 안 났어.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요? 홍준아? 교점 구해요. 연방에서. 두 점 나왔잖아. 책방 만들어요. 그치? 이거 기억 안 나면 그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많다니까. 여러분 배운 게 많잖아. 여러분이 고민해 보세요. 이거를 꼭 한 가지 방법으로 구해야만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4,0 대입해 볼게요. 4 하면 여기 6이죠? 4 더입하면 8 빼기 6이니까 2k죠? k가 뭐가 나오냐면 k가 마3이 나와요. 여기다 이제 마3 집어넣고 정리하시면 그게 4,0을 지나가는 직방입니다. 정리하세요. 마이너스 6x, x니까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5y. 18 더하기 2니까 20. 마이너스로 나눠주세요. 여기 이제 답이죠. y절편 구하라 했으니까 x 0 대입해요. y는 4가 나오죠. 끝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 토요일날 마무리를 짓도록 할게요. 얼마 안 남았는데. 그 다음에 토요일날 지문 좀 받아주고요. 여러분들이 좀 토요일에 늦게까지 나와서 지문도 좀 하고 테스트도 하나 정도 보시고 가는 방향으로 하도록 할게요. 토요일부터 이제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일찍 오라고, 일찍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좀 일찍 와가지고 하셔도 되는데 저녁 시간 때문에 좀 애매하다 그런 친구들은 뭐 뒤에 나와서 더 하시고 가도 되고요. 테스트 보는 거는. 사실 그 다음 수업하고 있을 때 뭐 테스트는 혼자 보면 되잖아요. 보고 이제 가시는 방향으로 해서 토요일날 좀 일찍 오시면 좀 더 일찍 와서 저녁 먹고 일찍 오면서 공부하세요. 선생님 아마 토요일날 좀 일찍 계실 예정이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 형준이 대표 문제 같은 거 풀다가 질문도 하시고 교과서도 풀다가 질문 좀 하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